갤럭시 노트 10 사전 예약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불법 보조금. 정부가 뭐 금액을 막았다,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불편하죠. 핸드폰이 요새 너무 가격이 다 어느 제품이든 비싼데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 불법 보조금은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준, 김동우입니다. 선배, 오늘 주제를 알려주시죠. 우리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지만 갤럭시 노트 10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 관련한 불법 보조금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통법 시행 만 5년 성과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 단통법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니까 진짜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렇죠. 우선 단통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보조금 차등 지급은 원천 금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국민들 가계 통신비 줄여주겠다고 해서 지난 2017년에 단말기 자급제, 그러니까 휴대폰과 통신 상품을 분리 유통해서 단말기 값을 조금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과기정통부에서 세웠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었나요? 저는 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최근 스마트폰을 한 번 정도 바꿨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불법 보조금 대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LG V50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에 이어서 노트 10까지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길래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변 테크노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제가 오늘 여기 매장들 실제로 좀 돌아다녀 보면서 지금 갤럭시 노트 10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트 10 기준인가요? 필요한 것을 말하자 알아보고 온 금액을 적으라며 계산기를 들이밉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 거래했다는 금액을 제시해봤지만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판매점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기기 변경에 35만 원을 적었지만 판매점에서는 30만 원을 적어서 다시 보여준 곳도 있었습니다. 강변과 함께 성지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가봤습니다.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출고가 139만 7천 원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22만 원에 제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역시 보조금의 성지로 불리는 곳들은 아직도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네요. 네, 이 불법 보조금을 몰래 촬영에 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 때문에 보안이 엄청 엄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좀 못 담았습니다만 제가 둘러본 판매점 10곳 중에 한 4곳 정도는 좀 귀가 혹하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더라고요. 혹시 개통하고 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 흔들리긴 했지만 쓰고 있는 핸드폰이 멀쩡해서 꼭 참고 왔습니다. 여튼 발품 팔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구나 느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긴 한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겠죠.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좋죠. 법에 위배되는 거면은 조금 마음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감안해서라도 사고 싶은 게 소비자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5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통사들의 경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5G 요금제가 기존 LTE 요금제보다 더 비싸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선점하려고 마케팅 비용들을 많이 쓰는 거겠죠. 실제 올해 2분기 이통 3사 마케팅 비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불법 보조금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 모두가 평등한 것도 좋고 싸게 사는 것도 좋은데 현재 단통법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꼭 정부에서 막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단통법 시행도 하고
자급제도 내놓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다시 바꾸던가 아니면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안은 이 부분은 시장에 맡기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선배 말씀대로 잘 몰라서 딱 봐서 호갱인 것 같다 싶으면 바가지 씌우는 게 문제지 이 보조금을 규제하는 거는 좀 저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장의 상품을 온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할인도 해줄 수 있고 보조금도 줄 수 있고 사은품도 줄 수 있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법으로 가격 담합을 강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거의 유연적인 법이에요. 물건 값을 똑같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오늘 경제실험실에서는 단통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가을 개편한다면서요? 네, 9월 2일 날 확 개편을 해서 더 새로운 코너, 재밌는 코너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제실험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